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 좀 못생겼지만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약간 셀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감안을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고요. 예. 오늘 그 강의할 교재를 다 받아보셨죠? 네. 예. 강의 교재 받아보시고 좀 어떠세요? 좀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안 읽어봤는데. 안 읽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 화면 보이시고 소리가 작아요? 색깔이 잘 보이시고요. 항상 확인 좀 해주시죠. 자, 저에게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이 딱 2시간이에요. 2시간인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 게 그냥 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 들려요? 잠깐만요. 기계 소리 같은. 그럼 우리 교육생 여러분 음소거 네. 다 돼 있죠? 음소거 켜놨는데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있을 때 그 음소거 활성화 해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런 그 교육 환경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교육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좀 올릴 부분이 우리 그 농업경영체의 경영 분석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사진 잘 나왔죠?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음소거 그 활성화 시켜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사진 잘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태어나서 네, 잘 처음으로 나오셨네요. 분장을 해가지고 찍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따롱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과학의 힘도 좀 빌렸고요.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는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지금 하울링이 계속 생기니까 될수록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질문도 채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잡음이 계속 들려서.
예, 좋습니다. 자, 들어가는 첫 인트로요. 제 이제 화면 모습하고 또 교재에 있는 화면에서 보이는 제 얼굴을 보시고 제 나이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깝게 맞춰주신 분들에게 아까 우리 강 선생님이 소정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물 아마 드릴 겁니다. 교재만 보일 거예요. 화면 전체를 안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제 나이를 한번 보시는 대로 교재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해서 한번 적어 보시죠. 참고로 제가 이 퀴즈를 내면요 65세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됐죠? 자, 50세 나왔습니다. 50세. 51세 나왔고요. 59세 나왔습니다. 59세. 또 54세. 62세.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62세, 65세까지도 나왔었어요. 자, 제가. 소리 안 들리는 분도 있네요. 우리 강 선생님 소리 안 들린 분이 있어요. 제순내 식품. 50세 나왔고. 야, 그런데 우리 인천 우리 대표님들은 굉장히 젊게 봐주시네. 자, 그러면 제 나이를 밝히겠습니다. 제 나이는 1971년산입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 51세. 처음 말씀해 주신 애담 대표님 정답자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저는 1971년 3월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보면은 저는 좀 그 경력이 좀 특이한데요. 저는 수산대학교를 나왔어요. 수산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박사는 아직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과정인데 물류를 전공을 했고요. 제가 이제 농식품에 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에 농협은행에 입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2017년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농식품 쪽으로 특화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초기에 조금 환경 때문에 웃음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안정화된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질문은 되도록이면 채팅창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즉답이 좀 힘들거나 시간상 제가 좀 스킵하는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 다른 대표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공통적인 질문, 개인적인 질문보다는요. 개인적인 질문은 제가 그 교재로 써놨는데 제 이메일 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총 5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경영체의 기업과 정신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좀 말씀을 올릴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의 경영체 특성이 좀 다 다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영체 특성상 좀 이렇게 유념해서 경영하실 때 유념해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 좀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4장에가 이제 제품 원가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 관리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총 5챕터로 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는데, 1장하고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 2장을 이해를 못 하시면 그 뒷부분이 좀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1, 2장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데,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업가 정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체 운영의 목적을 한번 메모장에다가 한번 기재를 해보시죠. 정답은 없죠, 당연히. 정답은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왜 이 현재 경영체를 내가 창업을 했고 왜 운영하고 있는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메모 한번 해보세요. 연필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계산 실습도 있고 하니까요. 그건 너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계산서 어플도 꼭 그 열어두시고. 잠깐만요. 약간 지금 환경 다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5페이지에 있는 메모란에 대표님들의 창업 목적과 경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왔었어요? 기재 좀 되셨나요? 자, 기재해 보셨죠? 기재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든지 저하고 좀 소통을 하시죠.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또 말씀을 하실 분들은 음소거 제거하고 말씀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 써주셨을 걸로 이제 믿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뭘 적어놨냐면요. 농업 경영의 목적이라고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모를 하십니다. 메모를 하는데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라고 뭐 아니면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내 종업원 그러니까 가족이죠. 우리 회사 가족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여하겠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현금 창출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응? 여러분들 어디서 나는 잡음이 좀 소리지? 심하십니까? 에코가 심하고 됐고 지금 안 들리는데. 환경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영의 목적은 현금 창출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현금 창출. 그래서 현금이 창출이 돼야만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썼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노후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랄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뭐 주고 싶다랄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 기업의 목적, 경영체의 목적은 현금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올릴 텐데 그러기 전에 이게 이제 어려운 산식 같지만 굉장히 쉬운 산식입니다. 저는 이제 재무관리를 전공해서 이 산식을 꼭 이 사업자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미래 현금 아까 이제 우리 기업의 어떤 목적은 현금 창출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그러면 미래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근데 미래 현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일은 상수니까는 변수는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은 현재 현금이 많아버리면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미래 현금을 많이 증가시키기 위한 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수익률이 높은 데. 여기에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약간 벤처성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 이제 아직 그 시장 파이는 안 큰데 소비자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큰 대박을 칠 수 있는 상품의 제품의 개발을 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 좀 낮은 수익률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것은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한다. 그러니까 위험도 크지만은 수익도 큰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있겠고 수익은 좀 낮지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의 어떤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가 N입니다. N. 경과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을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현금이 많든지 현재 현금이 없다면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하든지 나는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아니면은 중위험이지만은 중수익 정도는 내가 좀 하고 싶다랄지 수익률에 대한 성향이 있을 건데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제가 성향이 이제 돼 있다면은 경과 기간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창업한 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많이 이제 폐업을 하십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계곡을 잘 넘어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사업을 좀 하시라. 그러니까 막 내년에 단박에 어떤 걸 하신다기보다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실의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를 좀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찾아 나가시다가 본인들의 어떤 그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기회하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미래 현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채팅창을 좀 열어주시고요. 요것은 교재안의 퀴즈입니다. 교재안의 퀴즈.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채팅하기 좀 불편하시면은요. 음소거 여시고 말씀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A 상황과 B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A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팔고 받을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뭔가 원재료나 부재료를 사가지고 지급해야 될 돈보다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받을 돈이 많은 상황. B 상황은 반대죠. 받을 돈보다는 줄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받을 돈보다는 외상으로 줄 돈이 많은 상황. 여러분들은 A 상황
A 상황과 B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좀 기대하십니까? 한번 채팅창에 B 상황 두 분 말씀 주셨고요. 또 A 상황도 한 분 나오셨고요. 말씀으로 그냥 주셔도 돼요. 말씀으로. A 상황 나오셨고. 말씀을 좀 올리면 아까 우리 기업의 목적은 현금 창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요. 확실히 우리 그 인천 지역에 우리 대표님들은 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시네요. 여러분들은 경영하실 때 B 상황에 맞춰서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A 상황에 손을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 달란 말은 잘 못 하시고요. 외상으로 줄 돈이 있잖아요. 그 빚이 있으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드려야 이제 속이 편하신 분들. 근데 이제 A 상황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뭔 게 받을 돈은 늦게 받으면서 줄 돈은 빨리 주면은 기업 안에 현금의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의 양이 당연히 줄겠죠.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빨리 줘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B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B 상황을. 근데 이게 B 상황이라는 게 적어도 외상 매출분과 외상으로 받을 돈과 외상으로 줄 때는 적어도 같게는 맞추셔야 돼요. 적어도. 근데 외상으로 줄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B 상황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신용이 굉장히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뭡니까 약속을 하게 되면은 꼭 지키셔야 돼요. 언제까지 줄게. 이 말을 꼭 지키시면 이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업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기업이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외상매입금 외상을 많이 지고 받을 돈을 빨리 받고 이것은 좀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기업의 어떤 그 뭐랄까 유형입니다. 네, 경영의 ABC입니다. ABC. 그래서 적어도 각계는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흑자도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흑자도산 들어보신 분. 또는 흑자도산을 한번 설명해 보실 분 한번 그 음소거 끄시고 한번 말씀 한 분만 좀 해주시죠. 여기 돌아가신 대표님 중에 한 분만 음소거 끄시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아니, 화면 전체 보기가 안 돼요. 화면 공유해 주신 화면이 전체 보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잘 안 돼요. 네. 흑자도산이 있는데 흑자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본인이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없나요? 자, 일단 흑자도산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 위에 적어놨는데 뜨거운 얼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뜨거운 얼음이 없죠. 얼음이 어떻게 뜨겁습니까? 차갑죠. 자, 근데 이 말로 같습니다. 흑자를 받으면 왜 도산을 할까? 이게 다 뭐냐면요. 현금이 부족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장부 또는 뭐 우리가 쉽게는 장기라 그러죠. 장기. 장부 기입을 그렇게 부르는데 장기상에는 돈이 남아요. 돈이 남는데 망하는 회사는 왜 망하냐? 도산이 되냐? 현금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것도 어떤 일정 시기에 급한 현금이 부족해서 그걸 조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의 이익보다는 여러분들이
현금 기준으로 경영 관리를 하셔야 되고 현금 창출, 현금 보유를 여러분들이 경영의 최대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지출은 절감하고 자산의 부실화는 예방을 하고 현금 보유량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업체, 여러분들 경영체에 적정한 현금 보유량이 얼마면 되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이 1회전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가지고 대금 회수까지 제조 후에 현금 회수까지를 걸리는 현금 보유량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건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옆에 그 메모란 있죠? 메모란 수강생 경영농장에 현금 보유량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다. 한번 펜을 들고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연간 매출을 대략 적어보세요. 대략.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농산물을 지금 현재 재배하거나 그 다음에 특산물을 지금 사육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제조만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기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작물도 다르고 뭐 제조도 마찬가지죠. 제조는 뭐 하루 만에 뭐 끝나버린다고 막 일일 적으면 돼요. 일일.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 회수 기간은 여러분들이 혹시 매출을 현금 거래를 안 하고 외상으로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외상으로 하고 있다면은 현금이면 0으로 해서 0. 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통 한 일주일 만에 받는다고 하면 7일을 적으시고 7일을 보통 한 달 만에 받으시면요 30일 적으시면 되고 마트 쪽에 뭐 납품하신 분들은 보통 45일에서 한 60일 사이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완전 생식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주죠. 일주일 만에 줄 수 있고 보름 만에 줄 수 있고 그 기간을 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 지급 기간 그러니까 내가 원재료나 부재료를 사고 그걸 외상대를 지급하는 기간 언제 만에 주냐. 현금으로 주시면 0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일주일 만에 준다. 아니면 한 달 마감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그러면 뭐 30일 적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대략 한번 적어보시고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은 그냥 대표님들이시기 때문에 대략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현금 회수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생작물 보유 또는 제조 기간하고 외상 매출 회수 기간하고 외상 매입 지급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현금 회수 기간을 구해 보면 됩니다. 그 산식이 바로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기대하신 생작물 보유 기간 더하기 외상 매출 회수 기간을 일단 더하세요. 자, 더한 다음에 외상 매입 지급 기간을 빼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적어 놓으시고 다시 좌측을 보시면은 적정한 현금 보유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연간 매출액 적으셨죠? 연간 매출액을 스마트폰을 지금부터 키시고 연간 매출액 작성한 부분 나누기 365로 일단 하세요. 365 했죠? 그 다음에 눈을 치시고 같이 보면서 하면은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면 좋은데 눈을 치시면은 그 값이 나올 거고요. 곱하기 아까 여러분들 현금 회수 기간 구하신 거 있죠? 그 구하신 것을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시면
오늘 강사가 현금이 중요하고 현금을 보유해야지 도산을 막을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경영체는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경영체의 적정 현금 보유량입니다. 지금 사례에 보시면은 연간 매출액 1억이고, 그 다음에 180일을 이제 생육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생육 과정 이후에 또 가공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외상으로 판다면, 보통은 B2C는 바로 받는데 B2B는 외상 거래가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일 만에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외상 매입 지급 기간은 30일로 잡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현금 회수 기간은 아까 위에 산식에 따르면 160이 남아요. 그래서 이 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적정 현금 보유량이 우리 회사 내 경영체 내에 4,3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또는 여러분들이 4,300만 원을 긴급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금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긴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퀴즈. 요 퀴즈 화면 보이십니까? 퀴즈 화면 보이시면 손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퀴즈를 한번 올릴 텐데, 경영체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빨리 올려주신 분이 햇님 김명훈님입니다. 햇님 김명훈님. 그렇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우리의 경영 목적은 농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회계적인 이익이에요. 장기상 남는 이익이고요. 원가와 비용 관리는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현금 궁극적인 목적, 현금 창출이 여러분들 경영의 목적으로 한번 삼아 보십사.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제안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주요 용어를 할 건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영 분석을 할 때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에요. 근데 아마 공부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하고 재산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있나요? 대표님들 중에서. 대표님들, 자산과 재산을 내가 구별해서 한번 우리 같은 회원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다. 이분들 음소 끄시고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차이점 또는 뭐 자산은 뭐고 재산은 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알고 계신 대로. 자산하고 재산의 차이점 뭘까요? 음소거 끄실지 아시죠? 음소거 끄시고 한번 그 다른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들 중에 한 분만. 자산은 예. 뭐 유형 무형 다 보통 들어가는 거고요. 예. 재산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가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우리 말순 아지매 대표님 써진 대로 읽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좀 독서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포스가 좀 느껴지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말씀은 어떤 쪽으로 제가 이제 접근해서 말씀을 올릴 거냐면요. 자산과 재산은 밑에 보시면 한문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의미도 이제 약간은 다를 겁니다. 자산은 돈을 만들어내는 무언가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무언가. 그래서 근데 재산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관리 영역 하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재산이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자산을 제일 먼저 말씀을 올리냐면 제가 이제 농업경영체 쭉 다녀보면은요,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경영체의 자산,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벌어줄 유형의 기계 장치랄지 뭐 설비, 건축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고 언제 샀고 뭐 이런 것들을 자산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한테 계속 현금을 창출해주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이제 밑에 메모에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미래 나에게 현금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요건 뭐 제가 그냥 말씀을 올리는 거고 책에는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농업경영체 안에 내 경영체 안에 뭔가가 있긴 있는데 미래에 나한테 돈을 안 벌어주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산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챕터에서도 말씀을 올릴 건데 자산을 그래서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 끝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나한테 돈을 벌어줄 놈들인가, 몇 년간 벌어줄 놈들인가 이런 것들을 꼭 좀 하시고 고려하시고 이제 구매하시고 구매 또는 구매 도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구매나 도입이나 뭐 그때그때 이렇게 임대해서 쓰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내가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 중에 자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장면은 이런 자산들은 내가 올해 1,0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하나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전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계를 가지고 한 5년간은 내가 현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5년을 내용 연수로 칩니다. 내용 연수로 치는데 그 내용 연수로 나누면 연간의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감가상각비는 이 기계 또는 뭐 다른 또 더 발전된 기계를 나중에 사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지 세금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그해 나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죠. 첫 해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어, 매해 나눠서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건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세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줘서 나중에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일종의 회계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계산 연수를 보시면 쉽게 한번 해봤어요. 자, 내가 어떤 기계를 1억 원에 샀어요. 근데 이 기계를 10년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연간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겠어? 쉽죠? 1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그래서 10년간 비용을 1,000만 원을 우리가 산입을 해가지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면은 세금을 좀 적게 내니까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은 비용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투자 선택의 기준인데 이것도 한번 그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효율성과 효과성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효율성 밑에 한문 율이 빠졌는데 여기 아마 글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해당 글자체가 없어서 빠진 것 같으니까 그냥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어떻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지 또 한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쓰시죠? 효율성, 효과성. 한 분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고 여러분들이 이 메모란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점은. 왜 근데 이 주요 용어에 이 말을 좀 써놨냐면요. 자, 효과성은 내가 필요한 기계가 있고 내가 자금 여력이 되면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준비를 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 그 관리 영역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그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기업의 어떤 가장 큰 그 기업가 정신입니다. 뭐냐면은 투입은 적게 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이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키우는 이게 이제 당연할 거 아닙니까? 10을 넣었으면 10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근데 그 10 이상이 기업의 목표는 경영체의 목표는 20, 30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효율성은 효과성하고 좀 다른 게 자, 그러려면은 투입을 적게 해야 돼요. 투입을. 그러면 내가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이 기계를 임대나 리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계를 꼭 저런 기능까지 필요할까? 지금 저도 쓰고 있고 여러 대표님도 쓰고 있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 몇 프로나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화하고 인터넷 좀 뭐 가끔 보고 그다음에 뭐 뭡니까? 전화하고 그 카톡하고 뭐 이 정도만 있으면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기능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어떤 기계나 뭐 여러 가지 건축이나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할 때 저런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기계를 살 수도 있겠죠. 건축을 할 때도 건축 자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서 효과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하는데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의 제로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쓸 수도 있겠죠.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근데 그게 효율적인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물 공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효과적이죠. 말하자면 뭐 재해나 이런 거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남극에서도 남극에서도 상추를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아직은 투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아 가지고 아직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자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구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죠. 즉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이걸 이제 따졌을 때는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 어떻게 하면 도입 비용을 줄일까? 근데 이렇게 도입된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아웃풋을 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기업 경영체가 굉장히 좀 건전화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올릴 게 원가와 비용입니다. 원가와 비용. 이것도 밑에 보시면은 한자와 영어가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밑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원가와 비용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실 대표님 계시면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왈순 아지매 대표님밖에 없습니까? 대표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참가하고 이렇게 저랑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걸 더 많이 빼내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 이거 읽고 가버립니다.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원가와 비용 차이가 뭘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뭐 요 제품 원가가 얼마나 될까? 뭐 원가 얼마 썼냐? 뭐 비용 얼마 썼냐? 이렇게 혼용을 해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메모란에다가 제가 못 보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 교재 메모란에 본인이 생각하는 원가 비용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 원가라는 것은 한문에서 보다시피 가치 또는 가격의 원천입니다. 가격의 원천. 그러니까 이 가격을 책정을 하실 때 원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가격 책정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또는 소비자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면 원가를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원가를 구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가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데요. 원가가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생산 원가. 원가는 여러분들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낙농 체험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원유도 생산을 하면서도 뭐 치즈랄지 이런 체험 농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젖소에게 먹이는 사료는 원가일까요? 비용일까요? 이것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찌됐든 내 경영체에서 돈이 계속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원가,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예, 비용.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젖소에게 먹이는 사료는 젖소가 먹어가지고 그 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사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젖소가 원유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끔 뭡니까? 우리 젖소에게 여러 가지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겠죠?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유가 결국은 판매될 때 드디어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쉽게 말하면은 사과 농장이 있는데 사과나무에 묘목을 이제 성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 비료 주고 뭡니까 이제 막 이렇게 작업자들이 가가지고 어, 꽃작업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작업들도 하고 비료도 주고 뭐 전기도 들어가고 뭐 기계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리프트카도 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전부 뭐냐 그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 사과 열매 안에 계속 조금씩 구성이 돼서 녹아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쓰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게 아니고 뭔가 내 제품을 만드는데 내 서비스를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구성이 되는 것들이 다 원가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뭐냐면은 주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또는 관리할 때 들어가는 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판매할 때 들어가는 포장 박스, 뭐 물류 비용, 그다음에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 비용, 뭐 좀 판매 수수료 같은 것도 있죠. 뭐 뭡니까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넣었다가 수수료 베이스로 들어가시면은 판매부 수수료 띄고 주고 막 그러죠. 뭐 이런 것들 판매에 들어가는 것들하고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서 혹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 직원이 혹시 계시다면은 뭐 그런 분들의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입니다. 생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네. 이렇게 원가 비용이 나는데 왜 제가 이걸 나눠서 설명드리냐면 원가가 보통은 5, 60% 이상이에요. 보통은 제조기업 기준으로 비용은 판매 관리비 비용 같은 경우는 10% 내외고 그래서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가 부분이 또 자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원가를 조금 앞에다 놓고 말씀을 올리는 거고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원가 절감이 훨씬 더 여력이 많습니다. 비용보다는. A4지 이면지 쓰고 그런 것보다는 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면 절감이 훨씬 더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 올립니다. 조금만 더 하고 아까 그 시작할 때 조금
제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좀 쉬었다가 올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오시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자산하고 원가 비용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 내 경영체에서 외부로 우리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결국은 다 비용이에요. 근데 비용은 쓴 즉시 그냥 내 몸 밖에서 나가버립니다. 내가 택배비를 줬어요. 택배비 3,000원을 줬다. 그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즉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원가는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기르고 또는 원재료를 사와서 제조하고 그 다음에 제품 창고에 재고로 갖고 있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자산이에요. 자산. 여기까지는 밖으로 아직 안 나갔잖아요. 비용 처리가 안 됐고요. 언제 비용 처리가 된다고요? 결국은 제품 창고에서 나갈 때, 계산서를 끊고 나갈 때, 이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0년을 쓸 수 있는 자산을 샀다. 그러면은 매년 10년간 매년 그 자산 구매액 나누기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비용은 어차피 다 비용은 현금은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비용은 바로바로 나가는 거. 원가는 한번 자산화를 거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다가 판매할 때 비로소 비용 처리되는 거고 자산은 살 때 목돈이 들어갔지만 이것을 5년, 1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메모란이 있는데요. 내 경영체에 이런 자산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내 경영체에 원가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비용은 뭐가 있는지 한번 항목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경영 분석을 하고 경영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 회계 기장을 맡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회계 기장에 대한 개정 과목인 거고 오늘 저랑은 회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경영체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경영 개선이 뭘까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회계 장부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경영체 안에 자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현금을 벌어다 줄 놈들이죠. 그 다음에 원가는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지출을 하는 항목들 뭐 원가 뭡니까 뭐 사료나 아까 뭐 예를 들어 좀 사료나 비료나 또 생산에 들어가는 작업 노무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작업자들 노무비 상근 쪽으로 쓰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비용은 포장비 그다음에 물류비 뭐 보관비 이런 뭐 판매 수수료 같은 거 뭐 광고를 하시면 광고비도 있어지고 판매나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현금 진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써야 관리를 하려면요. 개선을 하려면 알아야 관리를 하고 알아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적어보시게요. 꼭 적어보십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용어 정의에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요것을 대면 수업일 때는 제가 요걸 지우고 한번 여쭤보는데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판매 가격에서 뭘 회수해야 되냐면요. 원가를 회수해야 돼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를 회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추가적인 투자나 아니면 내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진도 확보해야 돼요. 마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가격 안에 제조원가 플러스 판매비 플러스 이윤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관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판매 가격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는 원가 에다가 마크업을 해가지고 내가 10%는 마진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판매 가격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가가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내놨을 때 시장에서 수용을 못하면 안 팔려요. 그래서 시장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자, 이런 제품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판매가 되겠다. 물론 이거 다른 말로는 뭐가 있냐면요. 뭐 루이비통이랄지 이런 그 명품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또 벗어나죠.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 이종 경쟁사의 가격을 보시든지 가격을 먼저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개 마진과 판매비와 제조 원가가 여기서 회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구성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조 원가는 뭐예요? 최대한 뭐예요? 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구성을 달리해야 되겠고 판매 관리비도 뭐 예전에는 물류를 개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어디다 그 거점에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서 좀 줄인다든지 하여튼 이런 그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은 이미 요새는 거의 다 시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원가 구조를 달리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품을 개발하실 때 이걸 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품을 개발,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랄지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어떤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기술력에 따라서 상품화율이 높으면 높은 가격을 이제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서비스가 이제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내에 이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역으로 짜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윤 마진도 계속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올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교재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또 내 경영처는 뭐 이렇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우리 인천 융복합센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뭐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3, 4, 5장을 할 건데 3장은 제가 여러분들 경영체가 다들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형별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을 좀 가볍게 올리고 4장, 5장 중심으로 할 건데 제가 이제 교재에는 엑셀 파일을 이제 인쇄해서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습을 엑셀로 이제 화면 공유해서 이제 할 건데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우리 집행부에 저기 요청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초반에 약간 좀 어수선했고 그다음에 뭐 그런 틈에 또 저랑 또 아이스브레이크 하느라고 비대면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몇 시냐면요. 제 컴퓨터 시계로 11시거든요. 그래서 11시 7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11시 7분.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